그 2주택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20년도 6월 달에 이제 서울 아파트 6억짜리를 매수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인천에 있는 단독주택을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때도 이제 6억짜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했으니까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존 이제 새로운 주택, 신규 주택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일단 그 일시적 2주택 감면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예 기간이라는 뜻인 거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지금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매수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그 사례에서 그 몇 가지 이제 법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2022년, 22 지금 현재 일시적 2주택이란 말이죠.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이제 법에서는 보통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을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안에 그 앞에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해야지만 취득세를 1주택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다. 그러면 신규 주택의 취득세가 기존에 기본세율에서 이제 중과세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2025년도 이제 6월이 되겠죠. 3년이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하나를 지금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그거를 월세를 받거나 이제 전세를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세를 안고서 사서 나중에 이제 전세가 나가면 이제 전부 다 갚아버리고 다 주고 이제 월세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제 월세 수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3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법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한시적으로 2025년도 말까지 매수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수에서 빠지는 요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지금 이제 지방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에 들어가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양도, 기존 주택은 뭐 양도한다 그러면 이제 양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매수했을 때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한시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중에서 이제 주택수에서 빠지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거를 좀 전략을 잘 짜야지만 아무래도 투자가 좀 원활하겠죠.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월세를 이제 받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일시적 2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법적인 부분을 일단 좀 찾아서 확인해 드리고, 취득세 부분 계산하는 거, 뭐 그런 것까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2020년 6월달 요거 이제 취득했던 거는 그렇고, 2022년도 6월달에 등기를 할 때 요게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기본세율로 등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지방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요건이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
우리 기존에 봤던 것처럼 지방세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쓰지 않고 네. 한번 볼게요. 그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 여기 28조의 5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좀 길잖아요. 근데 뭐 분양권도 나오고 뭐 조합원 입주권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관리 처분인가 받은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일단 요 1항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람 뭐 학원 뭐 이런 걸로 인해 유사한 사유로 해서 1주택이 추가되는 경우 그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금 이 상태여서 이 상태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기존 주택도 조정대상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세율이 좀 높죠. 그 세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기본 세율은 이렇게 이제 1% 단위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2주택자고 조정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8%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집에서 0.2%,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돼 있어서, 단순하게 좀 계산을 좀 해보면, 간단하게 제가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일시적 2주택이니까 1주택으로 계산해서, 기본적으로 6억원이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 세율 1%,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교육세율 0.1% 해가지고 총 세금이 660만 원이에요. 근데, 자, 일시적 2주택이니까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3년 안에 못 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2주택이 되는 거예요. 2주택. 그러면서, 조정대상 안에 2주택이 되면서 85제곱미터 미만이고 6억 원이다 그러면 세금이 5천만 원 확 올라가죠. 5,040만 원. 결론은 지금 처음에 봤던 그림상에 지금 여기 신규주택에 해당하는 요 주택 25년도 3년 유예니까 이 취득세가 이제 3년 저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소득세법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에 거를 양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세금이 확 나오겠죠. 취득세 부분이 확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시행령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1주택 시행령이 나오는데 요 지금 1항 155조의 1항에 대한 부분인데 요것도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신규주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이라는 거는 등기가 빠르다 그러면 등기죠. 자,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요 154조 1항을 적용한다.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러니까 요건이 되는 그런 내용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지금 현재 신규주택을 등기를 하고 23년도 22년이니까 25년도 6월까지 이 기존 주택을 팔지 않는 경우에 처음에 취득세 유예를 받았잖아요. 기본세율로 유예 받은 거 이거를 8%대로 내게 돼 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또 가산세라는 게 또 있어요.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까지 같이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보실 때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아세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근데 이 지금 해당 요건이 제가 이제 상담받을 때 이 기존 주택이 재건축이 들어가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팔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팔지 않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원룸을 매수를 해서 월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시게 됐고,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물론 이제 일반 임대로 하게 되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일반 임대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수에서 배제되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입이 가능한 주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일단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시가표준액이라는 내용이 자꾸 나오죠. 어디 보면 일시적 주택 산정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쭉 보다 보면 주택수 산정 방법의 28조 4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6항입니다. 6항. 자, 1항에서부터 5항까지 규정에 따라서 1세대 주택수 산정할 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저건축권, 분양권, 그 다음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주택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데 취득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 부분. 양도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해당되는 요건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시가표준액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행령에 보면 중과 예외 중에 시가표준액이 1억 원 미만의 주택, 요런 거를 이제 중과 예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주택수에 제외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뭐 상속원이나 결혼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주택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라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이제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토지의 합한 금액을 의미해요. 보통 인터넷에 들어가서 시가표준액 조회하지 않습니까? 뭐 위텍스 이런 데에서 그럼 건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통 구청 같은 데 있잖아요. 구청의 세무과에 연락을 해서 시가표준액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가표준액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이 1억 원 미만인 오피스텔을 의미하죠. 그러면 지금 앞에 지금 이분들 사례 같은 경우는 요 오피스텔 원룸 중에 시가표준액 1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주택수 배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를 산정하는 시점, 그러니까 요게 25년도 6월 달에 주택수를 산정하는 그 시점에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법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시법이 있죠.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7, 8, 9가 그렇다는 거예요. 7, 8, 9. 6항에서 7호부터 9호까지 개정 규정은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24년도 1월 10일부터 25년도 2년이죠. 2년. 25년 12월 30일까지 사용 승인 건물이 지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에서 최초로 유상승계를 받는 유상승계 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60제곱미터 이하 취득 당시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택세에서 제외해주겠다. 이 뜻이죠.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6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항 같은 경우는 또 똑같아요. 2년 동안 유상승계 취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건을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뭐 취득 당시 뭐 3억 원 미만이고 임대 등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 주택가에 임대 등록을 하고, 이게 10년짜리를 의미해요. 지금 법이 1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10년이기 때문에
그 10년짜리를 등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어쨌든 등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건들을 맞출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배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 이 지금 봤던 사례에서 이 요건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매입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매입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찾아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